오늘은 여러 삼성에 출제되는 단원들 중에 베이직이라는 단원의 인트로를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베이직 단원 진행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인트로덕션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이직에서는 이제 간단한 정렬과 문자열, 그리고 2차원 배열, 그리고 반복문을 코딩 테스트에서 어떤 문제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총 6개가 있고요. 이 각각의 6개의 유형에 대한 영상을 다 따로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꼭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이전에 이번 인트로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문제 해결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문제 예제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예제들에 대해서 주어진 예제의 답이 문제를 읽었을 때 해당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손으로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일 때는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되는구나. 또 이런 입력일 때는 이런 출력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먼저 손으로 혹은 머리로 계산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됐다는 거는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요걸 요런 식으로 이해한 대로 뭔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이렇게 도출이 되네 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걸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요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적어주기 이전에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서 코드한테 옮겨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떠올리고 나서는 시간 복잡도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마다 시간 제한이 1초다, 2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1초의 경우에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했던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간이 시간 제한보다 훨씬 더 크다 하면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한 시간을 넘을 건지 아니면 넘지 않는 알고리즘인지에 대한 방법을 뒤에 소개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일단 계산합니다. 그러면 떠올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그 시간 복잡도가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그 부분이 문제에서 주어진 제한 시간보다 더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잘 나오는 것 같다면 이제는 코드를 작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떠올렸기 때문에 원하는 답은 나오지만 시간 초과가 나온다 할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준비하신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만 낼 수 있는 코드를 완벽하게 작성하면 해당 코딩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 해결 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순서에 맞게 푼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서는 크게 시간 제한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코드를 작성했죠. 그러면 예제를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예제를 넣어봤더니 이 부분이 이 입력에 대해서 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프린트라는 직접 그 값을 출력해서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값이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쳐볼 수도 있고
혹은 디버깅을 통해서 각각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꽂혔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예제가 올바르게 나오도록 고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예제가 나와야 제출했을 때 그 문제에 맞는 코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제도 잘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예제를 꼭 넣어서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제가 나왔는데도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 막 wrong answer, runtime error 이런 여러 가지 에러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wrong answer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마다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일 때는 이런 출력 결과가 예상돼. 그리고 이런 입력일 때는 이런 출력 결과가 예상돼. 그래서 이런 세트를 여러 가지 세트,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예제로 이제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질 뿐인 거고요. 그 문제를 제출했을 때 이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그 제출된 코드에 넣어보면서 해당 인풋을 넣었을 때 해당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채점하는 시스템이. 그러다가 답이 원래 예상했던 답과 실제 이 코드를 돌렸을 때의 답이 다르다면 뭔가 이 코드가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가 바로 wrong answer라는 에러입니다. 틀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때는 되게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도 해요.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어떤 경우에 wrong answer가 많이 발생하냐면 n 제한이 예를 들어 1부터 뭐 max n까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n이 1이거나 혹은 n이 가장 큰 max n 값일 때, 즉 경계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 뭔가 코드를 짜다가 실수를 했다면 이제 높은 확률로 경계에서 실수를 했을 확률이 처음에는 높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걸쳐져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넣어보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wrong answer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예제가 다 나왔더라도 제출했을 때 wrong answer라는 걸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 케이스, 이런 인풋에 대해서도 내 코드가 올바른 답을 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 인풋을 꼭 집어 넣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올바르게 나오도록 코드를 꼭 고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wrong answer에 대한 얘기였고요.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에는 수행 도중에 프로그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선언한 배열의 크기보다 보통 더 큰 인덱스를 참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수 인덱스를 참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에 배열에 뭔가 인덱스 뭐 x 더하기 뭐 a 이런 식으로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인덱스 i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 값이 혹시 이제 선언한 그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크진 않는지 아니면 아주 작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에는 수행 도중에 프로그램이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이 왜 죽었는지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 리밋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초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작성한 알고리즘이 일단 제한 시간을 넘었다. 너무 이 프로그램 돌렸더니 수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코드 시간 복잡도 계산해 봤고 시간 제한을 확인해 봤더니 시간 안에 안 나오는 방법이네. 그럼 이 방법은 느린 방법이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더 좋은 솔루션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고민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는 요 타임 리밋 엑시드가 뜰 일이 없다. 코드를 잘 작성했으면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뭔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 걸 원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도록 코드를 논리정연하게 잘 짤 수 있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타임 리밋 엑시드라는 결과를 받아보셨다. 그럼 이거는 알고리즘이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 코드가 계속 빙빙 돌 수도 있다. 어떤 특정 조건에 그 뭐 룹을 그 반복문을 빠져나오라는 코드를 썼는데 실제로 그 반복문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솔루션 자체의 시간 복잡도는 뭔가 높지 않고 제한 시간 안에 나오는 방법이지만 결과는 그 룹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타임 리밋 엑시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모리 리밋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초과라는 의미인데 요 에러도 거의 만나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삼성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이때는 메모리를 크게 잡았다는 거니까 메모리를 더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C++이나 이런 컴파일에서 제출해야 되는 언어에서 컴파일하는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 수행 도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에러 내용이 그 결과에 잘 표시가 될 거거든요. 채점 결과에. 그래서 그 에러 내용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건 코드 자체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라 그 부분을 확인해서 고쳐주시면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